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창피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뵈니까 다 직원 선생님들이 다 남성분이시네요. 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여유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처럼 가슴이 좀 비대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이 있죠. 이제 그 부분까지 다루시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여성 유방? 여성형 유방, 줄여서 여유증이라고 많이 그럽니다. 여성형 유방. 네네네. 여성형 유방증, 그 줄여서 여유증이라고 하는데 그 여유증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좀 작은 의미의 여유증의 정의가 있고 좀 큰 의미의 여유증의 정의가 있습니다. 작은 의미의 어떤 여유증은 그 유선의 증식으로 가슴이 좀 그 유륜 주변으로 해서 가슴이 좀 나와 있는 그런 가슴을 말하는데 좀 큰 의미의 여유증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큰 의미의 여유증은 남자의 가슴이 여자의 가슴처럼 이제 튀어나와서 이 증상뿐만 여유증 즉 증상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사회생활하는데 유지하는데 어려움,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옷핏도 좀 안 맞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군대 가서 성추행 같은 그런 경우도 좀 당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한테도 또 사춘기 때 많이 이게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놀림받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어떤 광범위한 스트레스까지 다 포함한 그런 걸 저는 여유증의 정의라고, 큰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나 가슴 나왔어 막 이렇게 운동으로 만들어진 거야 막 이러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이 이렇게 고통이 되는 분들이 있으시군요. 그 가슴이 나온 게 무슨 우리 한류 스타나 뭐 슈퍼스타들 권상우, 이병헌처럼 근육 형태로 이게 나와 있으면은 누가 그걸 싫어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자의 가슴처럼 이쁘게 좀 참 그렇게 표현이 좀 뭐한 손동작도 좀 그렇긴 한데 봉긋하게 딱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보통 남성들이 근육으로 만들어진 건 이렇게 위에가 좀 많이 판으로 이렇게 그렇죠. 좀 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두 부분만, 저도 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 그 유두 부분만 이렇게 뽕긋. 근데 유두 부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가슴 다 이끌어가지고 정말 여자 가슴, 정말 가슴만 이렇게 내놓으면은 이게 남자인가 여자인가 알 정도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진짜 고민이 좀 많이 되시겠네요. 뭐 양쪽 다 나와 있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한쪽만 완전 여자 가슴이고, 뭐 물론 한쪽만 여자 가슴, 나머지 한쪽도 정상일 리는 없어요. 남자 한쪽도 나머지 한쪽도 꽤 크지만 이게 양쪽이 비대칭인 분들은 내 평생 소원이 대중목욕탕 한번 가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가요? 꽤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은 이제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여유증이 아닌지 모르고 있던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고, 또 어떤 분들 살을 빼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살을 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여유증은 살을 뺀다고 되는 그런 질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복부나 이런 데는 지방 말고는 없기 때문에 지방을 줄이면 분명히 이제 얇아지고 타이트해지고 해져요. 근데 가슴은 지방뿐만 아니라 유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유선 조직이 증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유증은 살을 빼면 유선이 더 도드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가운데 호수에 섬이 하나 있는데 물이 가라앉으면 섬이 더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인 거죠. 그렇군요. 예. 진짜 말 못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네요. 이제 여름에 흰 티를 못 입으시고 두세 겹 정도 옷을 입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시면 수술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까? 뭐 간단한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수술로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수술 방법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술 방법은 어려운 건 없어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수술 방법은 처음에는 우리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취약과
지혈제가 섞인 약을 가슴에 뿌려주고 지방을 제거해주고 음. 유선을 제거해주고 이쁘게 꼬매주면 되는 거예요. 어. 과정은 간단해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어디를 얼만큼 제거를 하고 어디를 얼만큼 남겨야 되고 이런 키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죠. 아까 이제 우리 설명을 하실 때 정관 수술은 이제 5,000사례 정도 하셨다 네,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케이스는 몇 번 정도 어떤 지금 케이스? 이것도 역시 제가 환자분들한테 네. 오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2020년 9월 기준으로 1,600케이스. 1,600 케이스. 많아요. 그 의외로 그러면 여기 개원하신 이후에 정관 수술 케이스, 발기부전 케이스에 못지않게 이 여유증 환자분들이 케이스가 많으시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많을 때는 하루에 한두 명씩 계속 한 달 내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뭐 하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마다 어디는 뭐 몇천 케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인데 이게 의사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의사분들이 모인 그런 네트워크 병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전체는 몇 케이스 했다 해서 굉장히 숫자를 부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 병원. 그렇죠. 근데 과연 의사 한 명이 몇 케이스를 했냐? 그렇지. 이걸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병원에 어떤 의사가 갑자기 취직을 했어. 그러면은 그 의사가 수만 케이스를 한 그 병원에 한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은 첫 케이스지만 그게 그 사람의 경험은 되는 건 아니죠. 수만 케이스 그 사람의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개인 의원으로 하는 그런 병원에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밖에 없고요. 여유증을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병원을 찾아오실 때 좀 많이 망설이기도 하고 창피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제우스 남성의원 원장님을 뵈니까 사실은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분들에게 이곳은 이렇게 좀 많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이 찾아오시라고 일단은 뭐 그렇게 열려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끝으로 여유증 환자분들이 이렇게 좀 이거 궁금한데 이게 선천적인 거예요, 아니면 후천적인 거예요? 그거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한 게 없었는데도 그냥 계속 생겼던 분들도 있고 예전에 없다가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예전에 없다가 생기는 경우는 원래는 간 경변이 있는 경우 그래요? 예, 그런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대사를 못 시키다 보니까 가슴에 어떤 조직을 발달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인데 요즘에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게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그 약을 먹다 보면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 억제하는 탈모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형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있고 또 사실 여유증을 치료하는 약도 있긴 합니다. 무조건 수술만 하는 약도 있지만 이거 약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이 약을 먹으면은 머리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머리에 빠지느냐 아니면은 가슴이 나오느냐. 야, 이게 진짜 웃고 있지만 좀. 근데 이제 탈모약을 한다고 해서 가슴이 나오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슴을 줄여준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약근은 바로 또 재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이제 여성형 유방증 수술로 많이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2017년부터 조금 바뀐 내용이 있는데 이제 보험 급여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물론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좀 커야 되고 조건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만 18세까지는 약간 어떤 추적 관찰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19세부터는 그냥 바로 우리가 치료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성 유방증을 낳는 사이먼 그레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2A 정도. 2A면 그렇게 큰 편,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커도 어느 정도 이게 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유선의 증식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유선의 증식은 초음파로 확인할 수도 있고 수술하면서 우리 그 유선을 제거한 뒤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3가지가 이제 되면은 만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험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수술이. 자, 여기서 여러분 뭐 보험 급여까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보험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좀 가까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료법에서 이렇게 특정한 곳을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시간 내주셔서 원장님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고민 있는 남성들을 좀 많이 해결하시는 그런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호흡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3, 뭐 고3 이렇게 될 때 공부를 진짜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네. 자는 것 같지 않고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우연찮게 그런 것들 다 겪고 나서 예.